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이렇게 옵니다. 이 도로가 이 산책길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 깨끗한 거리를 가면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거리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참 글쎄, 오직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오직 속이 상하니까 담배를 피우겠죠.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 허경영 우리 시민님께서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되는 그 지점에 가서는 이번에 그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7만 표 정도 받았거든요. 전국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 유권자가 4,400만 명 중에서 이번에 투표율이 70% 안 된단 말입니다. 68%인가 67%인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 한 33%는 약 3분의 1은 투표를 안 했고,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한 7만 명 같으면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0.023% 지지인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과 뭐 통계적으로 그래 나와 있고 한데, 워낙 이제 부정 투표였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고, 정강훈 목사 측에서는 이제 그거를 뭐 돈을 들여서라도 재검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뭐 좀 퍼센테이지가 좀 적은 건 사실이단 말이에요. 많았다 치더라도, 이빠이 했다 하더라도 뭐 한 5% 7%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정말 그 대통령 선거가 될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0.023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뭐 40%에서 뭐 50%, 60% 이 정도 나와야 당선이 되지. 후보자가 몇 사람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40 몇 프로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될 때는 51.6%고, 여하튼 뭐 한 40%, 50%, 60% 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당선이 되지, 0.023%, 뭐 4%, 5%, 6%, 7% 이래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된다고.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현실적으로 뭐 그 40%, 50%, 뭐 이렇게 노는 후보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이제 민주당 후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 이번 총선에서도 뭐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 네 개 당 위주로 이렇게 계속
뭐 언론 방송에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막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예. 그 어떤 분은 또 채널 A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채널 A라든지 뭐 MBN이나 JTBC나 뭐 하여튼 이런 TV조선이나 이 종방이고, 그 다음에 뭐 KBS, MBC, 뭐 SBS,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선이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는 것은 이미 그 정해져 있잖아. 그렇게 볼진데 뭐 텔레비에서 아니 저기 언론 방송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그 순간으로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두드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허경영 우리 저 신인님께서 한번 저 토요 강의나 일요 강의 때 어쩔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분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살려주세요. 우리 국민들 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대통령 해주세요. 이렇게 그때 되면은 이제 뭐 대통령으로 이렇게 뭐 추대 또는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얼핏 이제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10년 뒤 같으면은 이제 2034년이잖아. 2034년까지 10년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지금처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로유 요것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응용을 해서, 불로유를 응용을 해서 이제 여러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조 원이 아니고 수백경이라 그랬거든. 수백경의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산 기껏 해봐야 뭐 한 600~700조인데 그것에 여러 수만 배가 되는 수백경이 재산이 되면은 그 정도 되겠죠. 과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오늘이 4월 23일이니까 한 13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이제 그 출마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출마를 허경영 총재님도 하셨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 외에 이제 9분이 더 출마를 했다고요. 그 출마를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비례대표 출마는 지역구 출마에 비해 가지고 조금 부담은 적지만은, 그러나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냥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내는 돈이 지역구 출마는 1,500만 원인가 그렇고 기타금인가 그걸 내야 돼요. 그 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500만 원인가 내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역구에 비해서는 비례대표는 좀 적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진짜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서류 제출을 할 때는 거기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산 신고, 자기 재산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재산 신고를 할 때에 조금이라도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진짜 막 상대방의 그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찾아내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 그 신고하는 데 있어서 뭐 조그만한 거라도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그걸 잡아내 가지고 막 그 트집을 잡아서 당선된 사람도 당선 취소시키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그 상대방 후보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생존 경쟁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생존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비근한 예로 그런 것은 엄청 많습니다. 저게 부산 보면은 부산 중구를 관장하는 중구청장이 있어요. 중구청장 그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장님 내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 청장 잘 하고 있는데 상대방 후보가 말이지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현직 중구청장이 그 재산 신고를 잘못했다 한 걸 밝혀낸 거다 말이에요. 그 뭐 고의로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뭐 실수로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죠. 그걸 물고 늘어진다고. 결국 그 당선 취소됐어요. 여기. 그러면은 이번에 그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10분이 나가셨는데 그 재산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거 하는데 그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그 하는 데가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예. 그리고 그 홍보지 그거를 그 인쇄물 그게 무슨 돈이 1, 20원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까다로운 재산 신고 기타 모든 그 학력 이런 것도 위적 허위 있으면 그것도 당선 취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걸 해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단은 출마를 했었을 때는 결국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건데 그만큼 당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보면은 뭐든지 음양짝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영성센터가 지역 영성센터가 오픈한 것은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한 달 뒤에 부산 그 부전역 앞에 이제 부산 영성센터 거기서 강다교 단장님이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그 오픈할 때도 내가 가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복원하고 있어요. 내가 찍었죠.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승근 위원장님도 그날 오셨고 우리 그 허사모 위원장님 김영철 위원장님도 그날 오셨고 지철현 사무처장님도 그날 오셨고 나도 갔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4년 동안에 전국에 영성센터가 엄청 많죠. 거의 김해만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로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해만 해도 세 군데입니다. 요 3개도 내가 그 영성센터장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3개도 있고 장류도 있고 또 김해역에 부원동에도 있고 하여튼 그 지역 영성센터가 이제 하나의 의미라 그러면은 국가혁명당이 있잖아요. 경남도당 위원장님은 허성정 위원장님이고 엄연히 그 조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그 이성근 위원장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사무처장님은 이재현님인가? 이재현 사무처장님이고 부산시 위원장님은 신영웅 위원장님이에요. 이분들이
그거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혁명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10년 뒤에 추대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꼭 그리 할 필요가 있는가? 재산 신고가, 아래 엄청나게 복잡할 말입니다. 하늘궁이 그 주변에 많은 참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올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재산 신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걸 다 하셨을 건데 허경영 신인께서 총재님께서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할 때는 추대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아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 10년 뒤에 추대받아서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응? 돈 500만 원 기타 그럼 그게 무슨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리고 홍보물 그것도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 홍보물. 근데 내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거 전국적으로 다 뿌리려고 하면 그 돈이 엄청나다고. 난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추대받아서 할 거는 나는 가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10년 뒤에 추대받아서 재산이 한 몇백 경이 되니까 대한민국 다 먹여 살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이고 대통령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말라고 이번에 비싼 내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기타금 내고 홍보물 비싸게 내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했다는 것은 결국 가서는 이제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당이 합당할 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주 한 바퀴나 이런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 김건희 여사의 운세, 한동훈 장관의 운세 이런 걸 잘 봅니다. 요즘은 좀 잘 안 보다가 오늘 하나 봤더만은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리가 원래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는 아닌데 어떻게 가지고 앉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곧 내려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의 말씀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어떤 은행도 이제 돈이 없으면 은행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하튼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지무지하게 밝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의 종주국이고 그거는 틀림없는데 바로 하기 일보 직전에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어떤 시절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 날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10년 뒤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몇백 경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국민들로부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추대를 대통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금년
한 13일 전에 있었던 총선에 그렇게 나올 필요도 없었다고.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왜 그게 나왔겠느냐. 그럼 국가혁명당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고 뭐 진사에 성인출한다는 말이 맞다고 하면은, 내 지금 패스포트 속에 2025년에 아시아 통일로 그 돼 있는 거, 그저 거기 있다고. 거기 명함처럼 돼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몇 번 그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있는데, 2030년에 세계 통일로 돼 있다고. 그러면 2034년에 예, 그러니까 2030년에 세계 통일 같으면은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이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권한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 잡는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얼버무리기 위해서 뭐 10년 뒤에 뭐 이런 말,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한결처럼 주장하지만은, 이제 금년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지금도 부산에서는 어제 내가 레이 카운티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저 사직구장 앞에 거기 레이 카운티가 13억까지 올라갔다고, 맨 처음에. 그런데 거기 지금 한 8억까지로 내려왔다가 한 5억이 떨어졌어요. 거기 레이 카운티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 그 해운대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가 다 그래요. 엄청 떨어졌다고. 한 4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10억 같으면 한 4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엄청 많다고.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뭐 대출 받은 거 이제 돈을 이제 이자만 내고 있다가 갚아야 될 시점이 이제 거진 다가왔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제 경제 대란과 동시에 엄청 어려운 시절로 들어서지 않을까. 금년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법사님이라 그러지. 법사님이나 보살님들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기는 다 됐다 그래. 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앵꼬 되면은 오토바이가 못 간다고 스톱이야. 그렇듯이 다 된 거라고. 다 되게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보니까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하도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돈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1억을 주는 게 낫겠다. 이래봐야 한 23조밖에 안 된다고 이러거든. 그런데 출산 예산이 상당하단 말이야, 여기. 차라리 그래 주는 게 낫겠다. 지금 검토를 해본다 그랬거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공약보다 더한 거야. 허경영 총재 공약은 출산할 때 5천만 원인데 국가에서 1억을 주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이야, 오늘. 이런 거 할 때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만 이렇게 팍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언론 방송에서 한 번만 터뜨려주면은 모든 그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싹 썰려와 버려요. 썰려와 버린다고. 그래서 그 불로유에 대한 진실, 이것이 뉴스위크지라든지 뉴욕타임즈지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정받은 그런 언론 잡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면은 한순간에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이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말 춥고 배고프고 살려달라.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AI 운전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많다고. 전부 다 이제 자율 운행이 되니까 뭐 약사들도 실업자 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면,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김중태라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슨
중태. 예, 그러니까 무슨 아주 심하게 다친 사람을 중태라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김중태라고 그 미래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저 공무원 교육할 때, 원래 공무원 교육원이 광안리, 남구, 부산 남구 광안리에 있다가 절로 옮겼어요. 어디냐니까, 화명동 지나서, 북구 화명동 지나서 어디야, 그게. 금사동인가? 아니, 금사동이 아니고, 금곡인가? 그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김중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때 이미,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지. 그때 아마 약사들, 이런 사람들은 사자 붙은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자. 그때 아마 그랬어요, 그때. 지금은 사자 붙은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린다고. 지금은 사자 붙은 사람이 잘 나가지. 내가 지금 오늘 내 하나의 그 사자 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검사거든. 나는 검사들이 말이지, 이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를 시켜가지고, 그 기소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시달리냐고. 이 바쁜 시간에 경찰서 분리 가야 되고, 또한 이제 잘못하면 또 법원에 분리 가야 되고, 1심, 2심, 3심, 변호사 누구 말대로 사야 되고, 그 돈, 모든 것이 뺏긴단 말이야.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심지어는 건강도 뺏기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하면은,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가야 되잖아. 안 가면 안 되지. 예? 그거 되면 또 검찰청 분리가. 그래가지고 기소가 돼.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돈 안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그러면 뭐하나? 그동안에 숱한 게 돈 들어간 거, 시간 뺏긴 거,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은 검사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럼 무죄 나왔나 하고 검사는 이때까지는 아무 책임 없었어. 이 법을 내가 고치려고 해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검사는 사돈의 8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돈의 10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돈의 18촌까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시달렸겠느냐고. 그런데 아무런 검사는 거기 없단 말이야. 저식도 없어. 이놈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 검사 형, 동생,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구촌, 사돈의 8촌까지 정신적 피해보상, 물질적 피해보상, 그것도 피해보상액도 그 트럼프가 얼마 전에 5천억, 6천억인가 6천억이야 그 피해보상을 그렇게 판사가 매겼더라고. 그 정도 매겨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거지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소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라고. 그리고 검사 되려면은 그 정도 사돈의 8촌까지 사인을 받아. 우리 애가 검사 시험을 치는데 내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려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 동생이 검사 시험 친다. 그러면은 야가 기소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무슨 불이익이 상대방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싹 다 내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일단 시험에 치라고. 아주 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무죄가 나왔다. 평생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사돈의 8촌까지. 그 생각을 내가 해봤다고. 그 정도로 이 검사 세계가 지금 썩었거든. 그리고 거기에 그 영업소에 그 돈 받아 처먹는 그 경찰들이 많은가 봐. 국가에서 봉급 받고 또 그 삥 뜯어가지고 말이지. 또 뭐 용돈 받고 이러는 놈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적발됐다. 전 재산 사돈의 8촌까지 다 배상 청구를 해버려야 된다고. 절대 단돈 1원도 못 받도록 그래 만들어 버려야 돼. 어디서 이 자식들 말이야. 어? 그런 술집에 그 여성들 그 불상치도 안 하나 이 후리아들 놈 새끼들아. 그런 데서 그래 피를 빨아먹어 이 호로 새끼야 이 새끼야. 네가 임마 경찰이가 이 후리아들 놈 새끼야 임마. 돈을 임마 살려면은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임마. 깨끗한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 추적고 더러운 그런 돈을 뇌물로 받아 처먹어. 그 적발됐을 때는 임마 100만 배로 갚아야 돼. 100만 배로 임마. 평생 라면만 끓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돈이 8촌까지. 앞으로 공직자들 단돈 1원이라도 부정스럽게 받아가지고 챙기려면은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리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일반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 언론 방송에서 한 일주일만 허경영 총재님의 진실성을 보도를 해보라고. 수천만 명이 그냥 다 딸려와 버린단 말이야. 이게. 허경영을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나는 그 생각이에요. 나는 금년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뭐 생각은 자유잖아. 마음은 내가 비웠지. 이제 마음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되든지 말든지 될 수도 있고 금년에 될 수도 있고. 마음은 비었어. 하여튼 미래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튼 썩을 놈의 검사들, 썩을 놈의 경찰, 썩을 놈의 그 검사들 가운데 말이지. 자기 돈 안 쓰고 그냥 스폰서를 받아서 술을 처마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곤장을 옛날로 치면은 곤장을 때려도 오지게 때려버려야 된다고. 눈알이 튀노도록 때려야 된다고. 그런 세상이 싹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야. 허경영.